오늘은 금호석유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는 거의 2년 동안 주가가 하락만 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52%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2차전지나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 금호석유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27.8%가 올라간 상태이고, 그래도 오늘은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한 8.78%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서 지난번 고점이었던 한 52% 주가가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조금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월봉상 봤을 때 금호석유는 모든 석유화학 기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과거 2005년, 2006년도 때, 이때는 중국발 경제 성장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클을 이뤘었고, 2011년도, 2012년도 때는 차화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때, 이때는 코로나 이후로 니켈 장갑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NB 라텍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지난 다음, 그때부터는 꾸준히 피크아웃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지금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난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과거처럼 주가가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스프레드 개선에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일단 살펴보시면 합성고무랑 합성수지 장사를 합니다. 합성고무는 말 그대로 천연고무 대신 우리가 화학적인 거를 섞어서 고무를 만든 거예요. 합성수지는 합성 플라스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고무의 매출은 거의 50% 정도 나오고 있고, 합성수지는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성고무랑 합성수지는 장갑, 타이어, 자동차, 가전, 페인트가 잘 팔리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장갑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니트릴 장갑을 많이 쓰고 있지 않죠. 니트릴 장갑은 보통 위생이나 아니면 의료용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코로나 때는 바이러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많이 쓰고 수술용으로도 많이 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타이어랑 자동차, 가전도 아무래도 내구재인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쪽도 많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페인트도 최근 들어서 건설, 부동산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좀 걱정이 있긴 하지만, 금호석유가 사실 타이어, 자동차, 가전 요거를 직접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이따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제품의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드는 부타디엔이나 프로필렌 요런 원재료 가격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스프레드는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다면 그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석유화학 업체들을 투자할 때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원유를 가져와서 중류탑에서 끓입니다. 그리고 그 정류탑에서 나프타를 추출을 하죠. 이 나프타를 통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톨루엔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NCC 업체죠. 금호석유는 이 NCC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받아서 제품을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수지랑 합성고무를 만드는데, 합성수지에는 ABS, PVC,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합성고무에는 SBR, BR, 라텍스 같은 것을 만듭니다. 과거 차화정 때, 그때 슈퍼사이클에서 주목을 받았던 제품은 합성수지에서 ABS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때 주목을 받았던 거는 합성고무에서 라텍스였죠. 그러니까 결국에 금호석유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과 같은 원재료랑, 그리고 최종 제품인 SBR, BR 라텍스, ABS, PVC 이런 것들의 제품 가격 차이, 스프레드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데 반해서 제품의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제품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고 있으면 스프레드 개선이 이루어지고 금호석유의 이익도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서 예전에 좀 다뤘었던 건데, 합성 수지 쪽으로는 PS, ABS 이런 것들이 가전이랑 PC, 에어컨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 합성 고무에는 BR, SBR이 타이어, 그리고 라텍스는 장갑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인 금호 PNB 화학은 페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놀도 여기 보시면 기타 화학 제품의 페놀, 아스톤 이쪽에 들어가죠. 금호석유의 지난 10년간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21년도에 피크를 치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위생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라텍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니트릴 장갑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고무 경쟁 업체들의 증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라텍스 장갑이 많이 계속해서 팔릴 거다 이러면서 라텍스 공장도 많이 늘렸고,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도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라텍스 수요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꺾였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합성고무 업체들이 LG화학도 있고 탑글로브 코퍼레이션, 그리고 요거 어떻게 읽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탈레가 홀딩스, 슈퍼맥스 코퍼레이션, TSL 요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코로나 때 대규모 증설을 했었어요. 보시면 라텍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장갑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것이라 생각해서 증설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고무장갑 수요는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었죠. 원유 가격이 100불도 넘으면서 굉장히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에 석유화학 업체들은 원유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스프레드에 있어서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출도 많이 하는데 물류 비용도 많이 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라텍스 가격은 진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00불 정도 하던 라텍스 가격이 지금은 톤당 650불 정도로 떨어졌어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35%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텍스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호석유의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이 난 겁니다. 또한 금호석유는 자회사로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S&P 가격도 최근 들어서 뭐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가격은 결국에 원료 가격이랑 동행을 하기 때문에 원료 가격인 원유랑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이 점도 어찌 보면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금호석유를 투자한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원재료 가격이 그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NCC 업체로부터 뭐 부타디엔이랑 프로필렌, 벤젠 이런 것들을 사오는데 이 부타디엔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3월, 4월, 5월 이때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실제 제품 가격이 만약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오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마진율도 확대될 수 있고 이익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월, 4월, 5월 때 요때 떨어진 게 바로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느냐? 요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올 때 그 해상 물류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뭐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거에 수입을 했었던 요때 레깅 효과라 그래서 이 비쌀 때 원재료 가격을 사온 걸 지금 어찌 보면 파는 겁니다.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2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3분기 때 요때부터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3분기에 실적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봐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원재료인 프로필렌의 가격도 보시면 이게 3월 22일부터니까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13%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3분기 정도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3%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데 반해서 고무 제품 가격, 이게 ABS 가격이거든요. ABS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기 11,350에서 시작해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져봤자 한 1% 정도 떨어졌는데 앞서 보셨던 거는 고점 대비해서 한 13% 떨어졌습니다. 이 점이 어찌 보면 스프레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3분기부터 실적이 확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예요. 실제로 SBR이랑 BR의 스프레드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BR 같은 거는 거의 600불 정도 안 하던 게 최근 들어서는 1000불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70%, 8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기업을 투자할 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금호석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타격을 받아요. 지금 좋다고 하는 반도체도 당연히 안 좋고 2차 전지 뭐 말할 것도 없이 안 좋고 건설, 철강, 부동산 뭐 다들 할 것 없이 다 실적이 안 좋아지고 떨어질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도 어찌 보면 경기 침체 리스크는 걱정거리긴 합니다. 요거는 뉴욕 연준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데이터화한 건데 2001년도 때 IT 버블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습니다. 2007년, 2008년도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주가 하락이 많았었죠.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한번 고려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로 금호폴리캠이 있는데 금호폴리캠은 세계 3위 EPDM 업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생산 능력으로 1등인 회사예요. 그러면 EPDM이 뭐냐 보시면 EPDM도 마찬가지로 고무입니다. 근데 특수 합성 고무인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에 많이 쓰여요. 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산업용 고무로 많이 쓰이는데 주요 수출 지역으로는 중국이랑 일본 그리고 뭐 유럽 북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북미 쪽으로 최근 들어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EPDM인데 뭐 가스킷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고무죠. RBK 투자증권에서 언급한 걸로 따지면 EPDM은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수요가 최근 들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합성고무 수출이 제한이 됐었죠. 그러면서 금호석유의 자회사 요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도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쪽으로도 EPDM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PDM도 스프레드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원래 줄곧 하락하고 있던 게 고금리 상황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었던 게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2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한 3분기 때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2분기도 좀 별로 안 좋겠지만 3분기 때부터 확실히 이제 줄곧 이렇게 떨어지던 게 3분기 때부터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좋은 수급 상황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감에 두고 좀 나타나는 수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화학 업체들은 사이클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2021년도 때는 진짜 미친 듯하게 실적이 잘 나왔고,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생기면서 올해가 아무래도 좀 저점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2021년도처럼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호석유는 확실히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PER은 5배 정도로 거의 역대 최저예요. 코스피의 평균 PER이 한 13배 정도 되는데 금호석유는 그거보다 반토막도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금호석유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PBR도 0.6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거의 역사적인 최저점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금호석유가 완전히 망할 기업도 아니고 합성고무 시장에서는 세계 1등이거든요. 바닥을 확인했을 때는 앞으로 올 사이클 그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 성향이 그렇게까지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원래 재작년이랑 작년도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좀 배당금을 늘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한 14%밖에 배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2021년도 때 그때 배당 수익률이 6%까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보통 한 30%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30% 줬다 그러면 진짜 상한가 굉장히 많이 쳤을 텐데 요거는 좀 아쉬운 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요런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확실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3.26%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저는 우선주를 오히려 좀 중요시 여기는데 금호석유 우선주는 금호석유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거의 한 반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6%가 넘습니다. 앞으로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사이클도 기대를 하고 지금이 거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연간 6% 정도는 수급을 하면서 그런 투자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좀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는 경영권 분쟁이 거의 끝난 것 같긴 한데 아직 박철환 전 상무가 8.87%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적긴 하지만 실제로 진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DB하이텍이나 아니면 과거의 한진카를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특성상 자본적 지출은 계속해서 필요하긴 합니다. 이번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작년도에 안 좋았긴 했었어요. 재작년도에 2조 1270억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5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자본적 지출 캐펙스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제조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서 이렇게 기계도 사들이고 토지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은 배당이나 주주 환원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요점은 좀 나는 싫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호석유는 안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그렇게까지 다들 염두해서 투자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금호석유도 잠재적인 미래 사업이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수급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금호석유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바인더용 라텍스랑 CNT와 같은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CNT의 연간 생산 능력도 121톤을 보유하고 있고 24년까지 360톤으로 3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SSBR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합성 고무예요.
고부가 가치 합성 고무인데 이것도 63,000톤에서 123,000톤으로 증설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치주로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CNT나 SSBR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도 수급이 금호석유 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 점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호석유의 슈퍼 사이클을 지금 기대하자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점을 우리가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까지가 좀 적절한 가격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가치주인 석유화학업계 금호석유에 대해서 다뤄봤고 최근 들어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3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금호석유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도 금호석유 우선주는 거의 6% 넘는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